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19년도 3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이 아닌 것은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 사업 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잖아요. 1번이 답이네요. 실업자에 대한 창업 점포 구입 자금이라고 했는데 창업 점포에 대한 임대 지원이에요. 구입 자금이 아니라 창업 점포 임대 지원이고 또 주택 구입 자금 아니라고 했었죠. 주택 전세 자금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실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2번, 3번, 4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2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2번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30일 그리고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3번, 4번은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1번, 2번에서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번에 90일 이상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내용이 맞는다면 2번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줘야 되겠죠. 그리고 둘 이상 자녀일 때는 120일 준다면 여기는 45일이 아니라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2번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 30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는 여기는 그 6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돼야 되고 45일 이상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90일 이런 식으로 지금 1번, 2번이 서로 배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끼리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이 문제를 저는 모른다고 했었을 때 확률이 25%잖아요. 1, 2, 3, 4번에 한번 하나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게 그거를 단숨에 50% 확률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객관식은 이렇게 풀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 스킬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8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은 뭐 당연히 좋은 말이니까 맞겠네요.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좋고요. 4번이 틀렸어요. 역시 깊은 지식이 없어도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학교 교육과 관계없이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요. 학교 교육 및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요. 이 학교에서 배운 거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배운 것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84번 고용보험법상 취업 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거 3년이에요. 우리 흔히 임금 채권, 퇴직금 받을 권리, 그리고 구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취업촉진 수당까지 모두 3년의 시효 걸려 있어요. 85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외에 임금 외의 금품이라든지 그리고 정년 퇴직 그리고 해고 이런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86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동영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구분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 차례 했던 것이잖아요. 1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현장 훈련과 원격 훈련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양성 훈련
그리고 향상 훈련, 그리고 전직 훈련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2번에 양성 훈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다. 2번 맞네요. 3번 혼합 훈련은 전직 훈련과 향상 훈련을 병행해서 아니에요. 혼합 훈련은 훈련 실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훈련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했었죠. 집체 훈련이냐, 그리고 이 뭐 원격 훈련이냐, 현장 훈련이냐, 현장 훈련, 원격 훈련, 그리고 혼합 훈련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혼합 훈련은 집체, 현장, 원격 훈련 중에서 이 셋 중에서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훈련이 혼합 훈련이라고 했었어요. 이 전직 훈련과 향상 훈련은 훈련 목적에 따른 것이니까 올바르지 않고요. 4번의 집체 훈련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훈련 전용 시설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요. 산업체의 생산 시설 및 근무 장소에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은 현장 훈련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87번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고 2번 좋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 이것도 좋죠? 4번에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한글만 읽으면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로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게 되니까 생활 무능력자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럼 그렇다면 국가는 그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감퇴되겠죠. 8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89번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 기일 전이라도 근로자가 청구했어요. 좀 월급 좀 미리 줄 수 없나요? 이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 기일 전이라도 월급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반드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에요.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일이다. 30일이 월급날이에요. 근데 20일쯤에 근로자가 저 월급 좀 미리 주시면 안 돼요 했을 때는 1일부터 20일간 이렇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땡겨서 한 달치는 미리 땡겨서 주는 건 아닌 것이고요. 이것도 전문제 잘 나와요.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상한 경우, 특별한 경우라는 얘기죠.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돈이 갑자기 필요할 수 있으니까 2번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렇죠? 3번 맞는 얘기고 4번이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귀양하는 경우는 해당되는데 3일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이상 3일은 너무 짧잖아요. 일주일 이상 귀양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고 3일 귀양은 해당 안 돼요. 90번 90번 문제는 이게 문제가 전면 개정이 돼서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모모의 범위에서 모모 이상 휴가를 주는다가 아니라 10일에 딱 정해놨어요. 이번에는요. 10일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요.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10일의 휴가, 그리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일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답은 없고요. 이렇게만 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문제라 그래요. 91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기본 원칙으로 틀린 거. 1번, 2번, 이거 다 좋죠? 3번. 사업주의 고용 관리에 관한 통제. 이건 말이 되고 싶지가 않죠, 벌써?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92번이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주의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럼 2번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 자료라든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맞는 거고. 4번에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93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내용 보세요.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청할 수 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 보세요.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기간제 근로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를 넘지 않는 게 아니라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94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일용 근로자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내용을 보시면 이래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이력으로 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3번, 4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95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좋고요. 2번 보세요.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 및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해야 해요. 하지만 이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나 그리고 이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다시 한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되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요. 3번, 4번도 많이 나오는 지문 내용이에요. 3번에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무료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번에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하지 아니할 것.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96번. 직업안정법상 직업 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2번, 3번, 4번은 겸업이 불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겸업할 수 있어요.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97번. 노동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이에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잘 나오는 이 보기 내용이에요. 맞는 거고요. 2번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맞죠? 근로 3권, 노동 3권이에요. 3번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명시 내용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주요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방위산업체고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오는 거예요. 98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거. 기업의 자영업자, 니은의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해당되고요. 군인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도 해당되고요. 리을번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교직원, 미인번 별정 우체국법에 적용을 받는 별정 우체국 직원 모두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4번이 정답이네요. 99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다 좋은데요. 4번이요.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 평균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퇴직급여, 그리고 휴업수당, 그리고 재해 위로금 산정의 기본이 된다고 했었어요.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하고, 그리고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하한으로 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이걸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하한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고쳐놓길 바래요. 100번.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죠. 2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3번도 뭐 당연한 것이죠. 4번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에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50일 전까지요. 노동조합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조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이 관련된 내용은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4번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이 노동조합에 통보를 해야 돼요. 하지만 대규모 인원을 해고하려면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강의들하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